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죠. 한동안 문을 닫았던 관광지와 휴양시설도 속속 운영을 재개하고 있는데요. 예산 출렁다리에는 모처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주변 상권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폐쇄했던 예당호 출렁다리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와 운영을 중단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출렁다리 재개방 첫날엔 1,900여 명이 다녀간 가운데 관광객들은 모처럼 나들이를 즐기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우리는 어디 나가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니까 문 열어줘 갖고 이래 돌아보니까 그래도 기분이 참 좋아요. 집에 있던 스트레스 같은 거 다 날려보내고 좋았어요. 관광지 주변에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동안 팔로가 막혀 생계가 어려웠던 상인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던 농민들이 그래도 이제 다시 장사하게 돼서 너무 좋고, 일단은 여기 생계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주요 휴양시설도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국민여가 캠핑장과 봉수산 자연휴양림 등이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거리를 두기 위해 평소 인원의 절반 수준만 받고 10인 이하의 객실만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시설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방역 조치가 또 완화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예산군은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우리 예산군을 찾는 관람객이나 이용자께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밖에 내포 보부상촌과 윤봉길 의사기념관, 예산 황새공원, 예산 시네마 등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봉길 체육관의 경우 특별 운영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사정이 악화된 기업들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일자리 박람회가 당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20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인데요.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당진 성문문화스포츠센터. 정장을 차려입은 시민들이 발열 확인을 하고 출입 명부에 이름을 적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취업 행사는 모두 취소됐지만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는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채용 부스는 구직자들로 북적였던 지난해와 달리 다소 한적한 모습입니다. 서류 접수는 온라인으로 미리 받고 심층 면접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기업별 면접 시간을 달리해 참여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신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 달리 이번 박람회는 대면으로 결정을 했고, 이러한 부분이 신규 일자리를 원하는 기업 등에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코로나19 여파로 취직은 물론 면접 기회도 얻기 쉽지 않았던 구직자들에게 이번 행사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당진 지역 내 50여 개 기업에서 200여 명을 채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여기 당진 사람은 아니지만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코로나 영향인지. 그래서 이렇게 당진에서 이렇게 박람회를 해주시니까 저희 같은 구직자들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당진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중장년 창업 박람회와 여성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도 진행됩니다. 당진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직장을 찾고 있는 구직자만 해마다 200명.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일자리 박람회로 위기 속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보령과 태안을 잇는 원산 안면대교가 개통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리와 인접한 태안 지역 주민들은 유동인구는 늘었지만 지역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떤지 한범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원산 안면대교입니다. 지자체 간 명칭 갈등을 겪다 지난해 말 개통했습니다. 다리와 인접한 태안 영목항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상황. 다리 개통 10개월이 지난 현재 지금 이곳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현장을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직판장으로 가봤습니다. 대부분 가게불이 꺼져 있습니다. 11곳 중 영업을 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다리가 놓아지고 나서 어떤 관광객이 찾아오는 빈도수는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쪽 매출액이 높아졌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에는 큰 소득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관광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광객은 늘었지만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긴데 그 이유는 뭘까? 항구 바로 옆 수변공원. 다리 공사를 위해 바다를 매립한 부지로 개통 이후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료 개방에 선박 접항까지 가능해지면서 캠핑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만 주로 찾아 정작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수산물 직판장과 포장마차, 선상횟집 운영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노점식으로 하던 포장마차가 잘 됐었거든요, 영업이. 그런데 이제 또 관광객들도 그런 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변공원 활용 방안 중에 그 판매장 시설이 꼭 여기 있어야 된다, 노점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이 필요하고. 동시에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내년 준공 예정인 전망대 주변에 관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량에서 이 영목항으로 진입하면서 영목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접근도로 반드시 개설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로 한 관광 인프라 구축,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안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수변공원 관리 권한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넘겨받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시설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또 영목항을 포함한 관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역의 공간 및 그 생활 구조가 크게 변화가 됨에 따라서 실제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확정된 건 전망대 건립 하나뿐이어서 당분간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교통 환경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25 한보호입니다.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 그만큼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데요.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전문 상담기관이 충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소방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 정도로 일반인보다 1.2배 높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소방관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19%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목숨을 걸고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소방관. 각종 화재와 사고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고 말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일단 안 좋은 상황을 많이 마주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이제 이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하느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점점 또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좀 마음의 병을 얻고 있지 않나. 이러한 소방관들의 고충을 덜어줄 마음공감센터가 서산과 홍성, 천안과 공주 등 충남 지역 공공의료원 4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도내 모든 공공의료원에 소방관 상담시설이 설치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각 센터에는 전문 상담사가 1명씩 상주하며 고위험군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담과 치료 비용은 무료입니다. 마음공감센터는 직원들이 그동안 남모르게 속상하고 괴로웠던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스스럼 없이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또 상담을 받으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 저희가 꾸밀 계획입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충남도 내 소방관은 모두 14,000여 명. 마음공감센터가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예부터 폭우가 발달했던 서해 삽교천은 서양 선교사들의 주요 입국 경로이자 활동 무대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진에는 한국 천주교의 유입과 박해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천주교 성지들을 하나로 연결한 당진 버그네 순례길을 중심으로 관광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논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시골길. 천주교 순교와 박해의 역사가 서린 당진 버그네 순례길입니다. 순례길은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솔매 성지를 출발점으로 버그네 시장과 합덕성당, 합덕제를 지나 신리 성지까지 이어지는 13.3km의 코스입니다. 3시간 남짓 걸리는 인내심을 필요로 한 긴 여정이지만 자연과 함께 걷다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사색과 치유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여기가 순례길이라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사계절이 아름다워서 더 순례길임으로써 더 이렇게 천주교 교우분들은 아마 이 길이 조금 색다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가끔은 이렇게 와서 그 성녀님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해마다 10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당진시가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이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인 만큼 교황청 국제 순례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순례길 VR 시스템 구축과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버그네 순례길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버금가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버그네 순례길에 대한 GIS 내비게이션 구축이라든지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 어플, 그리고 방향 이정표, 스탬프 투어, 그리고 관련 콘텐츠, 주요 거점의 포토존 설치라든지 해서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서 힐링 순례길 그리고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한국 천주교의 최초 활동 무대였던 버그네 순례길. 올가을 이 순례길을 따라 나홀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길을 가다 낡고 훼손된 안내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지역 태안에 있는 각종 안내판이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만큼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바다를 따라 숲길을 걸을 수 있는 태안 소량깃길. 관광객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걷기 코스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잡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도와 글자가 흐릿해 도무지 내용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안내판들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태안 원북면에 있는 이화산을 소개하는 안내판입니다. 보시다시피 잡초에 글씨가 가려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안내판, 일부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래엔 쓰레기를 담은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청소를 하던 주민들은 안내판 주변이 늘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약시질에서 먹고 그냥 여기다가 집어 던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가. 그래 동네 사람들도 뭐 이렇게 버려놓으니까는 그냥 여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갔다가 놓는 사람들도 많아. 지금 별거 다 있네 아주. 해수욕장 상황도 비슷합니다. 사진과 함께 환영 문구를 적어놓은 간판. 세기발에 뿌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식당과 숙박업소 상호가 흐릿하게 겹쳐 보입니다.
그 전에 다른 용도로 활용됐던 것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해수욕장 소개글이 적힌 안내판은 심하게 훼손돼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바닷가 쪽으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안전 표지판과 낚시 금어기를 알리는 안내판 역시 거의 지워지다시피 했습니다. 해안이 이제 관광 도시다 보니까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오게 되는데 이정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저분하게 되면 첫 이미지가 또 안 좋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천만 원을 들여 세운 대형 간판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에 있는 전통시장 간판. 서산 쪽에서 오는 운전자를 위한 이정표인데 대부분이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요. 그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한 거기에 표준 CI를 도입을 해서 우리 태안군만의 입간판, 표지성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안군은 주간 부서를 정해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하고 가이드라인 이 용역사항에 맞춰서 이것도 지금 같이 정비하고 전체적인 틀을 좀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실 안내판은 수백 개로 추정되는 상황. 서해안 대표 관광지에 걸맞은 새 단장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는 44일입니다. 이는 전국 2위 수준으로 전북이 65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일, 세종 32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을 12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피해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입니다. 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은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1월과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19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